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캐롤 잘 알고 계시죠? 캐롤은 현대의 축제 음악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크리스마스에 불리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유명합니다. 그동안 임영님의 빌보드 차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크리스마스 한 달 전부터 빌보드의 크리스마스 캐롤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중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와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가 압도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크리스마스 시전에 캐롤들의 역주행 속에서도 임영님의 두오다이가 9주 연속 차트인 기록을 세우며 꿋꿋하게 차트를 지키고 있다는 점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이때가 되면 더 많은 크리스마스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올 것으로 보여서 임영님의 10주 연속 차트인 기록에 분수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문득 임영님도 크리스마스 노래가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임영님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발라드도 좋고 신나는 댄스 음악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임영님의 크리스마스 노래가 있었다면 매년 크리스마스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빌보드 차트를 역주행하는 놀라운 존재감을 보여줄 것 같다는 확신도 들었네요. 한편 봄 캐럴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요. 조금은 생소한 단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봄이 되면 떠올리는 노래를 뜻하는 신조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매년 봄이 오면 자동으로 생각나고 라디오는 물론 각종 방송에서 흘러나온 곡들이 있는데요. 가장 잘 알려진 곡이 버스커의 벚꽃 엔딩입니다. 매년 4월만 되면 정말 여러 곳에서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곡인데 지난 2011년 등장한 이래 벌써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백 번, 수천 번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봄 캐럴뿐만 아니라 특정 시기와 관련된 곡도 많은데 임영님이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렀던 이용님의 잊혀진 계절 역시 10월의 마지막 날만 되면 수많은 라디오 방송사에서 들을 수 있는 10월의 노래가 되었고 비가 오면 생각나는 노래도 정말 많은데 특히 임영님이 콘서트에서 불렀던 비와 당신은 이제 비 오는 날이면 꼭 듣게 되는 노래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임영님 노래 중에 특별한 상황에 딱 맞는 곡들이 많은데요. 결혼식 축가로 안성맞춤인 이남잇을 비롯해 여행을 갈 때 들으면 딱인 무지개나 런던보이까지 정말 최고의 노래들이 떠오릅니다. 만일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계절의 여왕 봄철에 팬들의 마음을 두근두근 뛰게 만들고 봄바람 살랑살랑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캐롤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팬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내년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크리스마스 관련 겨울 노래도 싱글 앨범 형태로 나오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2집 앨범이 있다면 그 안에 봄 캐럴 한 곡이 꼭 포함되어서 내년 봄에 개최되는 임영님 상암 콘서트에서 따뜻한 봄바람을 느끼며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네요. 우리 별빛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의 봄 캐럴에 대한 발யம் 소식을 포함해 그 밖에 임영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임영님 봄 캐럴 관련 소식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 서클 차트는 봄 캐럴 올해는 화끈하게 울려 퍼질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주었는데요. 실제로 그래프 하나를 보여주었는데 버스커의 벚꽃 엔딩에 최근 10년간의 역주행 추이를 나타낸 차트였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10주차, 즉 3월이 되면 차트 순위가 상승을 하며 최상위권 역주행을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네요. 평상시에는 차트 순위에서 300위권 아래에 있지만 3월부터 5월까지 봄만 되면 차트 최상위권을 늘 차지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봄철 역주행의 대표적인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벚꽃 연금이라는 말도 있는데 매년 봄만 되면 음원 차트에 재진입해서 상위권에 오르고 봄 시즌마다 발생하는 저작권료가 마치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과 같다고 해서 붙여지는 이름인데요. 실제로 크리스마스 연금이라는 말도 있는데 크리스마스를 위해 발표한 겨울 노래들이 차트를 역주행하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실제로 버스커의 벚꽃 엔딩은 발매 이후 2016년까지 무려 5년간 단 한 번도 멜론 연간 차트 탑100 순위권에서 나간 적이 없었으며 발매된 이후 지금까지 2억 스트리밍을 달성했고 누적 다운로드 판매량은 750만 건 이상으로 멜론 누적 좋아요 수 36만 1천 개를 달성하는 등 정말 놀라운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사에서는 또 다른 의미심장한 분석도 해주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은 코로나 여파로 야외 활동을 못해서 벚꽃 엔딩의 역주행의 강도가 예전에 비해 조금은 약해졌지만 최근은 마스크가 해제되어서 벚꽃 축제가 전국에서 대규모로 개최되는 상황이라 봄 캐롤 소비가 늘어나고 봄 시즌송 역시 예년에 비해 소비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버스커의 벚꽃 엔딩뿐만 아니라 봄사랑 벚꽃 말고 역시 역주행 시기가 지난해에 비해서 한 주 정도 빨랐다며 순위 역시 급상승해서 봄 캐럴 흥행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분석해 주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임영님도 봄 캐럴 봄노래가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수십 년이 흘러도 스테디셀러가 되어서 봄만 되면 흘러나오는 노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봄에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콩당콩딱 뛰며 봄바람이 살랑살랑 마음을 흔들어 놓는 시기라 임영님이 부르기만 한다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벚꽃 엔딩이나 봄사랑 벚꽃 말고 등 그 이상으로 히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정말 내년에 발매되는 임영님 정규 앨범에 봄꽃 관련 노래가 포함되면 좋겠고 크리스마스 관련 노래도 시즌을 맞아 싱글로 발표되어서 매년 특정 시즌을 장식하는 역주행 노래를 만들어 차트를 장악하면 좋겠다는 생각해봤습니다. 다음 뉴스는 투표 소식입니다. 2024년 1월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제38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제 투표 마감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임영님이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좀처럼 2위와의 표 차이가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투표 마감을 6일 12시간을 앞두고 있는 현재 시각 임영님은 114만 9,339표를 득표했으며 2위인 지민님은 93만 3,315표를 득표해 두 아티스트 간의 표 차이는 21만 표 차이인데요. 이틀 전 20만 6천 표 차이였는데 지금은 21만 표로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팬덤의 막판 투표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미 여러 번 경험을 해봤는데요. 투표 마감 하루 이틀을 앞두고 순위가 역전되는 경우가 많았었죠. 지금 표 차이는 절대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우리 별빛님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골든디스크 인기상은 다른 부분과는 다르게 팬 투표 결과를 100% 반영하는 상으로 올해 골든디스크 투표는 벅스 앱과 웹에서 진행되며 무료 회원은 1일 1표 하트 100개, 유료 회원은 1일 3표 하트 300개를 매일 지급하는데 추가로 무료 광고를 보면 페이보리트와 골든디스크에 각각 하트 10개씩 적립이 됩니다. 남자 인기상에는 하루 15표 1500하트가 필요한데요. 자동 적립되는 숫자와 필요한 부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트를 확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12월 27일 오후 6시에 종료되는 투표에 우리 별빛님들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기부 소식입니다. 임영님 팬클럽 제천영웅시대는 초록우산 충북지역본부에 난방비 및 겨울철 용품이 필요한 아동 지원을 위해 300만원 후원금을 전달했는데요. 팬클럽 회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금은 충북 제천지역의 난방비와 겨울용품이 필요한 아동 10가정에 지원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천영웅시대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원들이 솔선수범하며 나눔을 실천해 주었다면서 경제적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나눔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선하고 건전한 팬덤 문화에 동참하기 위해 꾸준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제천영웅시대는 그동안 꾸준한 기부봉사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어린이날 간식 지원, 헌혈 증서 기증 등 꾸준하게 지역 내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네요. 특히 지난 6월에도 KBS 예능 프로그램 마이 리틀 히어로 출연과 6월 16일 임영님의 생일을 기념해 래핑버스를 제천과 단양 지역에 운행한 적이 있고 지난해 연말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300만원을 기탁하는 등 많은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 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한 언론사는 스위프트노믹스, 히어로노믹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주었는데요.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에 선정됐다며 임영님을 함께 언급해 주었네요. 시사주간지 타임은 매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일으킨 개인과 단체들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는데
대중예술인이 자신의 본업만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예술과 상업적 측면에서 핵융합 같은 에너지를 분출했다고 이번 선정 이유를 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테일러 스위프트는 음악성과 상업성을 겸비한 가수로 그동안 3차례 그래미 어워즈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했고 12개 음반이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하는 등 놀라운 아티스트의 힘을 보여주었죠. 특히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팬이라는 조사도 있을 정도로 스위프트 현상이 두드러진 한 해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전세계 투어를 통해서 1조 3천억 원을 벌어들였으며 공연 매출뿐만 아니라 스위프트 공연이 열리는 지역의 호텔과 식당 등의 매출도 덩달아 급증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면서 스위프트와 이코노믹스가 합쳐진 스위프트노믹스라는 신조어가 나온 배경이라고 설명해 주었네요.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은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다며 임영님이 출연하는 광고 상품은 치킨과 피자, 정수기, 의류 등 분야를 막론하고 대박을 기록하면서 심지어 2020년 위기를 겪었던 쌍용 자동차를 기사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해주었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콘서트에는 인근 상인들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이에 임영님이 파생한 경제 효과를 히어로노믹스라고 부르기도 한다며 팬덤이 문화적 현상을 넘어 경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팬덤 경제가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해 주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 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용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